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위험 들어보셨나요? 새해 아침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특히 신장은 말이죠.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떡국과 함께 드시는 그 음식이 바로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세 가지 음식 조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조합, 바로 떡국과 김치입니다. 놀라셨나요? 떡국에 김치라니 너무나 당연한 조합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것이 왜 위험한지를요. 떡국 한 그릇에는 이미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육수를 내는 과정에서,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김치를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폭탄이 완성됩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나트륨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평균 30% 이상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양도 이제는 벅찹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장의 사구체, 즉 피를 걸러내는 미세한 필터들을 손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손상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손상이 누적되면서 신장은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입니다.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떡국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이 조합 하나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80%를 섭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를 드시는데 아침 한 끼에만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섭취한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국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김치 대신 나트륨이 적은 다른 반찬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생채소나 데친 나물 같은 것들이죠. 또는 김치를 드시더라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떡국 자체의 간도 평소보다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우리 미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국과 젓갈류입니다.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 젓갈. 많은 분들이 떡국 한 그릇에 이런 젓갈류를 곁들여 드십니다. 밥 반찬으로도 드시고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젓갈류는 나트륨의 덩어리입니다. 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죠. 명란젓 한 숟가락에는 약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숟가락의 절반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떡국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 많은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젓갈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합니다. 이 요산을 배출하는 것도 신장의 일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요산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요산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요산이 신장 조직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젓갈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60대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 신장질환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젓갈류에는 인산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석회화된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혈압이 더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결국 신장 기능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젓갈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끊는 것은 쉽지 않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젓갈을 드시더라도 양을 확 줄이세요. 한 숟가락 대신 반 숟가락으로요. 그리고 떡국을 드시는 날은 아예 젓갈을 피하세요. 다른 날 드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아주 소량만 드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젓갈을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최소한 2컵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물이 나트륨과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입니다. 바로 떡국과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뭘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등을 말합니다. 떡국에 어묵을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떡국 한 그릇에 햄 반찬을 곁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가공육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부제로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됩니다. 어묵 한 장에도 약 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인산염입니다. 아까 젓갈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산염이죠. 가공육에는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이 첨가됩니다. 이 인산염이 신장질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아질산염입니다. 이것은 발색제로 사용됩니다. 햄이 그 예쁜 분홍빛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아질산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공육의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도 신장의 일입니다.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떡국에는 이미 고기나 닭고기로 만든 육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육까지 더하면 단백질이 과다해집니다. 한 끼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떡국이나 국물 요리를 드셨고 거기에 항상 어묵이나 햄을 넣어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가공육을 자주 드셨고요. 식습관을 바꾼 후 6개월이 지나자 신장기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국을 드실 때 가공육 대신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세요. 소고기나 닭고기를 직접 손질해서 넣으면 훨씬 건강합니다. 가공 과정이 없으니 나트륨과 인산염, 아질산염 걱정이 없습니다.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버섯류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은 감칠맛을 더해주면서도 건강합니다. 달걀도 좋습니다. 완숙으로 삶아서 반으로 잘라 떡국에 올리면 영양도 풍부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최악의 음식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떡국과 김치, 떡국과 젓갈, 떡국과 가공육.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 더 있습니다. 우선 국물 요리 전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국, 찌개, 탕.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두 끼는 국물 요리를 드시죠. 문제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겁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국,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편리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주 드시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프를 다 넣으면 권장량의 거의 2배가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스프는 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면만 건져서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히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칼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동시에 신장질환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서로 악영향을 주는 관계죠.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복용하세요.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넷째, 혈당을 관리하세요. 당뇨병도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혈당 관리는 식이 조절과 운동,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목표 수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다섯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여섯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의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진통제 사용을 조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다. 그런데 일부 진통제는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을 줄이세요. 복용이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약을 선택하세요. 여덟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신장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단한 검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신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칼륨 함량은 낮고 비타민 K와 C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피망도 좋습니다. 특히 빨간 피망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면서도 칼륨이 적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 적합한 채소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른 베리류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도 좋습니다.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 흰자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노른자에 비해 인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단백질 섭취량은 조절해야 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인 함량이 백미보다 높으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시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떡국을 드신다면 간을 약하게 하세요. 김치나 젓갈, 가공육 대신 데친 나물과 구운 생선을 곁들이세요. 과일 한 조각을 디저트로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를 많이 곁들이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세요. 국물 요리보다는 볶음이나 구이 요리가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드세요.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나트륨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수시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좋지만 과도하게 마시지는 마세요. 외식을 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당 음식은 대부분 간이 세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국물 요리는 가능한 피하세요. 찌개나 탕보다는 구이나 볶음을 선택하세요. 주문할 때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식당에서 배려해줍니다. 반찬은 선택할 수 있으면 나트륨이 적은 것으로 고르세요. 김치나 젓갈보다는 샐러드나 나물을 선택하세요. 소스나 양념은 따로 달라고 하세요. 음식에 직접 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당당하게 본인의 건강을 지키세요. 술은 가능한 피하세요. 알코올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주 소량만 드세요. 이제 신장질환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약간의 거품은 생길 수 있지만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많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소변색이 변했다면 주의하세요. 붉은색이나 갈색을 띈다면 혈류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연한 색이거나 거의 투명하다면 신장이 농축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늘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이 잘 안 나온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생겼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 발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쌓여 피로를 느낍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에 축적되면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신장 기능 저하로 체액이 과다해지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신장 질환을 앓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 중 일부는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2번 정도가 좋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가족력도 확인하세요. 이 질환들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김치, 젓갈, 가공육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조합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은 약하게 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금연하세요. 진통제 사용을 조심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양배추, 피망, 블루베리, 마늘,
올리브 오일, 생선, 사과, 양파 등이 좋습니다.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치료가 예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떡국 한 그릇 드실 때, 반찬 하나 고를 때,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춥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장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음식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이 내용을 나누세요. 특히 함께 사시는 분들과 공유하면 좋습니다. 혼자 실천하기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떡국 한 그릇의 숨은 위험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야기하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싱겁게 먹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는 몸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떡국 한 그릇이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김치 대신 나물을, 젓갈 대신 신선한 반찬을, 가공육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